어느 날 밤 찾아온 불청객. 우리가 찾는 물건이 좀 있거든? 협조 좀 해줘야겠다. 가라. 그러나 고수의 분위기를 풍기는 이 남자 아주 손쉽게 사내 둘을 제압합니다. 찾았냐? 전당포 털고 번지수 잘못 찾았어. 처음에는 이들을 좀도둑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지만 웬 소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자는 움찔합니다. 아저씨!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찾을 사람이 있어. 세상과 등지고 살던 남자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듯 머리를 깎고 몸을 만드는 이 남자.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숨이 어딨냐? 무엇보다 거친 액션의 주인공이 원빈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는 필사의 추적을 벌이며 범죄 조직과 싸웁니다. 꽃미남의 대명사였던 원빈. 그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아저씨, 세상을 버린 남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녀의 우정. 그리고 원빈의 파격적인 감성 액션.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은 아저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대개는 적당히 나이도 들었고 세상의 때가 묻은 중년의 남자를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 이 조금 남다른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에 말수도 적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남자인데요. 어느 날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 아저씨가 특별한 이름이 된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전당포를 운영하는 태식, 그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와라.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녀 소미입니다. 오늘도 MP3를 저당 잡히는 소미. 왜 1,000원이에요? 저번에 500원 안 갚았어. 신곡 많이 받아놨단 말이에요. 네가 듣는 노래 다 이상해. 소세지다. 마음 약한 태식은 소세지 반찬과 함께 밥까지 차려주는데요. 아저씨 정말 깡패예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기껏 돌아오는 소리란 꼬마의 당돌한 말. 그냥 과목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소미는 태식에 대한 경계심이 없지만 엄마 나 없는 거예요? 소미 엄마는 태식이 영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아저씨, 솜이 여기 있어? 안 왔는데. 전당포를 단골로 이용하면서도 태식에게 경고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아저씨 경고하는데 자꾸 우리 불러들이지 마. 솜이한테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시간이 흐르면서 태식과 소미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태식은 소미의 네일아트 선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소미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엄마가 조폭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파는 태식에게도 찾아옵니다. 조직원들이 전당포에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물건이 좀 있거든? 협조 좀 해줘야겠다. 가라. 이들이 찾으려는 것은 소미 엄마가 가로챈 마약. 그러나 태식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찾았냐? 전당포 털고 번지수 잘못 찾았어. 박효정이라고 어제 거기다 물건 잡히는 애가 있거든? 카메라 가봐. 그거 내놔. 전당포는 하루 지나도 반달이 잡았는다. 원금 8만 원에 사부이자 1,600원. 본인이 갖고 와야 돌려준다. 사내는 오히려 태식을 비웃습니다. 소민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제야 태식은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닫습니다. 소미의 구원 요청에 다급해진 태식. 아저씨! 소미를 구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두 사람 해치지 마라. 그 첫 번째 임무는 마약 운반. 분당 다일락 골프장으로 가 오명규 사장을 찾아. 이곳은 중국과 마약 밀거래를 하는 오명규 사장의 작업장. 살벌한 기운이 도는 곳입니다. 중국서 조폭영화 좀 봤는가 없네. 감정으로 쫙 뺑기 무슨 장례식 맞나. 오 사장은 태식을 중국인 운반책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약속대로 전달했어. 두 사람 보내줘. 유창한 한국말 때문에 태식은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결국 태식은 창밖으로 던져지고
그 사이 마약 조직을 호탕하려는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건 태식도 마찬가지. 마약을 전달했지만 아직 소미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 경찰들이 깔린 틈으로 태식은 도망가는 오 사장의 뒤를 쫓습니다. 결국 오 사장을 붙잡긴 했지만 더 큰 비극이 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열린 태식의 차 트렁크. 거기서 태식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소미 엄마의 시체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로 경찰에 호송되는가 싶더니 41분 43분 능수능란하게 경찰서를 탈출합니다. 경찰의 의심은 더 커지죠. 45분 18초 경찰 6 때려눕히고 오명규 파일 절취하는 데까지 4분 30초. 차태식,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98년부터 2006년까지 비밀 임무 수행. 사관 놈만 불어 안 다친다. 점점 드러나는 태식의 비밀. 과거 특수요원이었던 태식에게 웬만한 조폭은 상대도 안 되었던 거죠. 아저씨는 원빈의 첫 액션 영화인데요.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액션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있었고, 그는 4개월간 고된 액션 훈련을 거치며 동남아 실전 무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렬하지만 절도 있는 액션을 표현해냈죠. 근성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새로운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봤었고요. 대사는 많지 않지만 액션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는 영화. 즉 아저씨는 몸으로 말하는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걸 대역 없이 다 소화한 원빈의 고생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태식은 끈질기게 소미의 행방을 찾습니다. 저 2개월에 20개씩 사던 놈인데 통남장사예요. 간이나 콩팥, 심장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옮긴 태식.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소미의 납치와 연루된 조폭들을 하나둘씩 응징합니다. 아씨 여기. 그 과정에서 태식의 분노는 점점 고조됩니다. 소미를 그 개미굴에 팔았다고. 나도 몰라. 만석이 종석이 그들이 알아. 그놈들 어디냐? 이제 태식의 표적은 분명해졌습니다. 단 하나뿐인 친구 소미를 구하기 위해 복수를 다짐하는 태식. 그는 머리를 깎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응시한 후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내일도 희망도 없던 태식에게 구원해야 할 존재가 생긴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저씨의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살면서 전혀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 옆집 아저씨와 옆집 소녀. 거친 액션 속에 진한 휴머니즘을 품은 영화 아저씨입니다.